내년에는 26화인가요? 자,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의 경제 이슈를 다루는 리와인드노믹스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 6월 17일 네. 화요일자 기사죠. 네. 삼성 수출 감당 못하는 은행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네. 수출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은행이 네. 여신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로 네. 그 삼성한테 이제 돈을 주다 보니 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은행한테 이제 이 자본을 대주는 데에 네. 그 일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아, 얘기죠. 저 삼성전자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매입 외환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써 있거든요. 예. 이 매입 외환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매입 외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출업체가 보통 물건을 수출할 때 네. 그거에 따른 그 돈을 수입업체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네, 그렇죠. 그 물건값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은행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수입업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그 외국에 그 수입한 놈으로부터 사는 놈으로부터 예, 이제 그 매입 외환이라는 걸 통해서 은행한테 미리 가부를 받는 그쵸.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쵸. 나중에 은행이 근데 이런 걸 이제 매입 외환이라고 하는데 이 매입 외환이 그 차지하는 한도가 그 여신 그 동일인 여신한도라고 하죠. 예, 이게 은행의 자기 자본의 25%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은 그 자기 자본의 25%까지 매입 외환을 사들일 수가 있는데 은행이 예, 그 삼성전자가 워낙 그 수출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한도로는 이제 불충분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돈을 다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은행이.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은행들의 이제 자기 자본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기 자본의 25%로 부족하다 이게. 예. 그럼 왜 그렇게 은행이 이렇게 자기 자본이 적어지고 이렇게 된 걸까요?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네. 자기 자본이 작은 이유는 이제 국내 영업만 하기 때문이다. 아, 네. 국내 영업 위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을 뭐 해외로 이제 사업을 뻗어 나가야 뭐 자기 자본을 늘리는 뭐 기회가 많아지고 네. 예, 다각적으로 이제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국내에서만 이제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네네. 뭐 일단 인구수도 적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이 좀 규모가 작다라고 보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그 동일인 이 여신한도의 기준이 되는 예, 그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이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라고 예, 이 BIS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예. BIS 기준이 원래 자기 자본이 보완 자본과 기본 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 기본 자본에 준했던 그 보완 자본이라는 게 이제 뭐 재평가 적립금이라든지 뭐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준하는 예, 그런 거의 비슷한 예. 그런 자기 자본을 쳤던 거를 빼고 예, 그 기본 자본만 이제 자기 자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죠. 되냐? 자기 자본으로 인정하는 게 또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그 당연히 그 25%에 해당하는 그 동일인 여신 한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런 그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내 은행들이 외국 은행한테 이 몫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 몫을. 그렇죠. 뭐 외국 다른 은행에 가라 이런 말을 그렇죠. 한도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예,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설명하기로는 네. 이제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 뭐 네.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동일인 여신 한도 네. 이거 규제를 완화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25%의 그 여신 한도를 두지 말고 네. 그 한도 비중보다 더 높게 두자. 라는 이제 규제 완화 쪽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 완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예, 근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은행이 자기 자본을 늘리려는 그 노력을 좀 은행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아,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삼성이 해외에 많이 수출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건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 내수에 비해서 금융 산업이 상당히 비대화된
게 있어서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산업이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만약에 더 이게 금융산업이 비대화가 되면 대기업에는 맞는 그런 운용이겠지만 예.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한 금융산업이 무리하게 커진 그런 감이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건 그렇군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다음 기사는 예. 6월 19일자 기사죠. 네. 축구장 100개 창고에 안 팔린 수입쌀 50만 톤. 그 쌀이 예. 그 외국에서 사들인 쌀이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아. 어느 쌓여 있냐? 예. 50만 톤. 그러니까 1톤 트럭에 한 50만 개 정도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자, 쌀이 그럼 왜 이렇게 쌓여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했는데 예. 네,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협상 타결 때 예. 그 서로 시장을 개방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우리나라는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쌀을 의무적으로 얼마씩만 사기로 하고 예. 그러고 이제 국내 쌀 시장을 지켰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쌓이가 보니까 그 의무적으로 구입한 쌀들이 쌓여서 50만 톤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제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그 쌀의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제 2004년에 4%를 강제 수입을 해야 됐었고요. 네. 이제 현재 뭐 올해는 9%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 수입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쌀 수요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럼 뭐 우리나라의 그 식생활이 서구화가 점점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네. 좋은 쌀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되는 그런 쌀들은 사실 뭐 중국 쌀, 뭐 이렇게 해외 쌀인데 네. 질이 그렇게 좋은 쌀은 아니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품질이 안 좋아서 잘 안 팔린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 저관세로 한 5% 예, 관세를 이제 사고 있는데 예, 그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의무 수입량이 이렇게 2014년도에 40만 8,700톤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개방 직전에 MMA 최소 시장 접근이라고 하는 의무 수입 물량은 예. 그 개방한 후에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방하기 전에 그 최소 시장 접근 MMA가 50만 톤이었으면 앞으로도 매년 50만 톤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계약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1998년에 그 관세화해서 그냥 개방을 해버렸죠. 시장을 개발하는 거죠. 그 한번 이게 픽스가 되면은 그 양을 계속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관세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쌀을 개방하는 게 오히려 낫지 네.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수입쌀 보관료만 해도 이건 2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 파는데 이제 키로당 1,100원에 사서 네. 이걸 300원에 땡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안 팔리니까 예.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데 네. 굳이 이 쌀 개방 시장 쌀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쌀이 뭐 보호가 된다는 사실 보장이 없거든요. 개방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네요. 물론 어느 쪽이든 다 양날의 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봤을 땐 개방을 하되 좀 뭔가 적정선을 찾아서 이제 관세를 적정선을 찾아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쌀 개방과 관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6월 20일 일면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자, 중국 공장 옮겨라. 한국 기업 날벼락. 예, 이런 기사였죠. 저는 이 예. 기사 아주 좋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경 설명부터 하면 예, 난징시에 173개 기업이 그 외곽으로 공장을 다 옮겨라 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텐진 예, 그래서 경제개발구 내에서 공장들을 또 도시 외곽으로 다 옮겨라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그 한국 기업들 공장을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도심에 외국 기업들. 도심에 있는 공장을 예. 다 외곽으로 이전시켜라 예. 라고 하고 있어서 그 기업들이 이제 대상이 된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뭐
공장 부지 확보 문제가 있겠고, 예, 그러니까 외국으로 그렇죠. 나갔을 때 공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장 이전하게 되면 이제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상이, 네. 그러니까 이전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보상이 네. 굉장히 작다고 이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는데 근데 중국 정부가 이런 공장 이전을 통해서 네. 어떤 효과를 꾀하고 있는 거죠? 어떤 효과를 보려고 꾀하고 그러니까 있는 중국은 이제 과거부터 세계적인 생산 공장으로서 상징하고 있었는데 예. 6년 동안 중국에선 서울급 도시 2개씩이 매년 생기게 된다. 예. 얘네 목표에 의하면. 예. 자, 서울급 도시가 생긴다고?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예. 그러니까 도시 만드는 거예요. 도시 만드는 그러니까 거. 그냥 도시 만드는 억지로 건데? 만드는 거 도시화라고 하는데 예. 근데 도시화가 30년 동안 18%였는데 도시화율이. 예. 그러니까 53.7%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신흥국은 60%, 선진국은 80%가 다 도시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도시화를 시키겠다. 아니, 그럼 이 도시화로 꾀할 수 있는 뭐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도시화를 한 이유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공장인 중국이 인건비가 올랐고 예. 그리고 굉장히 환경오염이 안 좋잖아요. 왜 예. 그 베이징 가면 그 뭐야 황사 마스크 안 쓰면은 뭐 거의 숨 막힐 정도로 예. 자연 환경 파괴됐고 예. 그다음 뭐 자연뿐만 아니죠. 그 인권적으로 노동 환경이라든지 복지 환경도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정부에서의 혜택도 별로 안 좋아졌죠. 예. 거기다가 이제 내수 경제가 연 7%를 계속 찍어서 리커son 총리에 의해서 예.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를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내수 경제 비중 확대도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도시화를 하면은 내수 경제가 증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도심 내에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것도 약간 외곽으로 뺄 수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도시화를 해서 쩐을 많이 벌겠다. 예. 쩐을 많이 벌겠다 이거고 한국 기업들도 뭐 인력이고 뭐 부지고 나발이고 하네. 아, 쩐을 좀 충분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15년 전에 이 공장을 지었는데 15년 전 물가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올랐는데 15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도시화를 중국이 하려는 이유가 일단 뭐 네. 쩐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건 이제 돈 그렇죠. 경제의 돈 때문에. 효과가 있고 뭐 환경 이제 뭐 환경 오염은 오염 그냥 있고 있죠, 환경 있는데 오염은.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강경책을 펼칠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상을 제대로 받으면서 네. 이제 기업을 외곽 쪽으로 도심 외곽 쪽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겠느냐. 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사실상 그 중국 정부에 대항해서 말이 잘 안 먹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코트라 측에서는 뭐 딱히 사실 대응할 방법은 딱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FTA 협상 때 이 네. 보상 체계를 제대로 언급을 해서 네. 좀 체계적으로 이제 쌓아서 이제 만들어 쟁점을 시켜서 국가적인 부각시켜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중국도 15년의 물가를 다 쳐서 인력이랑 부지 다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면 도시화 하다가 나라 말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연당 서울에 2개 서울만큼 나라를- 도시가 생기는데. 나라를 말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보상을 해주면 그쵸. 쩐의 싸움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네. 만약에 제대로 보상 안 해주면 중국 계속 이제 타의 기업화 생길 겁니다. 중국에서. 그럼 이제 중국의 그 탈중국화. 예, 탈중국화가 계속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도 이렇게 함부로 보상을 막 형편없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6월 23일 23일이죠.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네. 벼랑 끝 자영업 못 갚은 은행 빚 1조. 네. 예. 그러니까 요게 자영업자들이 빚이 1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겠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가 네. 지금 꽤 침체돼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여파도 있고 뭐 네, 등등 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내수 침체로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폐업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이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았던 걸 뭐 상환할 기간에 맞춰서 상환을 하고 싶지만 네. 사실 소득이 안 나기 때문에 아니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출 연장을 한다든가 기간 만기를 뭐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하다 보니 뭐 빚이 결국엔 뭐 1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주는 게 프리워크아웃이라는 걸 해준다. 예.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 사전 채무 조정이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빚을 조정해 주는 건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만기를 늘려주고, 예. 그러니까 갚을 날짜를 좀 밀어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매달 조금씩 상환을 하게 해서 결국엔 다 갚게 만드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만기를 연장하거나, 예. 아니 뭐 분할 상환하게 해서 약간 할부식으로 갚게 예.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이자 일부를 좀 탕감해 준다던가, 예. 아니면 좀 또 이자를 내는 거를 또 원금 먼저 갚고 이자는 또 유예를 한다던가 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사전 채무 조정으로 이제 다 어떻게든 갚게 만드는 거죠. 프리 워크아웃을 안 하면 자, 안 갚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되는 자영업자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직장을 다닐 때 그 뭐 시력급여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퇴직금 같은 뭐 이런 최소한의 그런 생계 유지 그 제도를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대출의 비대에 허덕이다 보면은 정말 이제 생계 위협이 그렇죠. 올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영화에도 보면 조직폭력배가 그 집에 찾아가서 예. 갚으란 말이 하다가 때릴 때도 때리지만 그 사람 계속 죽이진 않죠. 왜냐면 돈을 아예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이 1조가 이 차선 채무 조정 이런 거 안 해줘가지고 1조를 못 갚아버리고 다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예. 큰일 나는 거죠, 은행도. 그렇죠. 네, 은행도 이제 지금 만기를 늘리면서 살살 달래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그 원인에는 그러니까 네. 이런 자영업자들의 그 대출 그 상환금을 못 갚는 그 채무가 늘어난 이유에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퇴 자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뭐 은퇴를 했으니까 네. 뭐 이제 뭐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살 날은 또 늘어났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늦지막한 나이에 이제 자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고 뭐 하려면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든다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네. 그래서 소득을 제대로 못 버니까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채무 상환액이 뭐 이런 게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반 정리스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